어렵다고 보죠. 그러나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 아닙니까요? 뭐 이건 뭐 예상했던 거라고 봅니다. 힘든 선거고 뭐 처음에 이제 뭐 지지율 20% 이렇게 나왔던 것은 좀 기대가 컸던 것이죠. 그거는 난 실제적인 지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중의 막연한 어떤 감성적인 기대라고 보죠. 제3당이라는 것이 소선거에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 보더라도 제3당이 그거보다는 좀 더 나온다고 봅니다. 뭐 20%까지는 좀 과다한 기대였던 것 같고 대중의 막연한 기대였었고 보고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하면은 뭐 15% 근접까지는 좀 올려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보죠. 비슷비슷하다고 보이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좀 우위에 있다고 보죠. 어느 정도. 그래서 사실 윤여준 전 장관님이 기대했던 것 같은 또는 안철수 대표가 원래 생각했던 것 같은 그 새로운 지향점을 가진 제3지대 제3정당을 소선거구 제도에 우리나라 양당 체제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뜻은 좋아도 총선에서 뭐 10석 조금 넘으면 성공할 정도죠. 우리나라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또 호남에서 기존 야당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 그것과 우연하게 우리가 합쳤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우리가 좀 그 시너지 효과를 좀 잘 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40일 남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호남에서 한 뭐 20석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석이면 거의 70%. 네, 그렇죠. 또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봐요. 호남에서는 거의 압승을 지금 예상하고 있네요. 이게 뭐 압승이 아니죠. 과거에 뭐 여당이 없는 지역인데 뭐가 압승이에요? 아니, 야당끼리. 더불어민주당하고 비교해봐. 그러니까 뭐그 정도는 지금 7대 3 정도 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 그렇게 이른바 젊은 층이 뭐 여론조사에서 젊은 층이 뭐 더불어당이다 그러는데 뭐 젊은 층이 잘 응답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허수가 있다고 봅니다. 허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적극 투표층에서 우리를 많이 지지한다고 보죠. 이 젊은 층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호남이고 비호남이건 간에 안철수 대표가 원래 가졌던 30, 40대 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점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도 좀 우리가 좀 굉장히 생각하는데 잘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이게 기성정치에 좀 결부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의 원래 지지를 상실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안철수 대표도 적응에 좀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호남에서의 20, 30대가 뭐 더불어민주당에 기울었다는 것이 과연 표류관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보다는 교섭단체를 좀 처음부터 그냥 단시간 내에 했었으면은 그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났다고 봅니다. 저는 거꾸로 그걸 단숨에 못했기 때문에 그 피로도가 누적됐다고 봐요. 다음 단계는 못 나갔잖아요. 거기에 묶여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두고서 이제 좀 당내에 이견이 있었던 거로 뭐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봐요. 처음에 그것을 좀 어차피 거쳐가야 할 거 빨리 끝내버렸으면 다음 단계 나갈 수 있지 않았나. 그때 뭐 들어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제3당 소선거구제의 문제죠. 그건 뭐 영국의 자유민주당 같은 말이죠. 이렇게 전통적으로 쭉 있어왔던 제3당도 지난번 총선에서 참패했잖아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번 처음이니까 그리고 뭐 이제 이거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번 지방선거나 그 다음번 총선 가게 되면은 그것이 좀 나아질 수 있으리라고 보는 거죠. 첫 번째로서는 그렇게
소선거구 100을 또 넘기 어렵죠. 선거는 조직이잖아요. 다 알다시피. 예. 지금 의기에 차 있는 신인 후보들 많이 있지만은 과연 선거구에서 조직을 장악한 후보가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이건 뭐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고 보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역구, 각 지역구 내에서 당선권에 있다고 보는 후보자군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제3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 새정치연합의 수도권 비주류 의원들이 좀 과감하게 털고 나와야만 성공한다고 저는 봤던 거죠. 제가 뭐 그걸 뭐 정치라는 게 정치인이 하는 거지, 정당이 정치인이 하는 거지. 뭐 신인, 뭐 교수, 변호사 50명 모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제 통합의 뜻이 뭐냐는 거죠. 통합이 이제 김정일 박사가 처음에 말했던 거는 통합이 사실 합당이잖아요. 그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고 논외고 뭐 또 다른 형태의 통합이라는 것이 이제 선거연대인데 지금 선거연대를 말하자면 2012년에 한명숙 이정희 식의 선거연대는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할 수 없고 이미 시간적으로도 이제는 뭐 다 흘러가고 있다고 보죠. 당대당 그것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이제 여당한테 이른바 어부지리를 많이 주지 않느냐. 2012년만 해도 정통민주당 때문에 적어도 7, 8석 정도 어부지리를 줬다고 보죠. 그거 없으면 150석 못 넘었죠. 그리고 과거 선거 때는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야권에서 처음 일은 아니다. 특히 이제 4년과 다른 것은 그 당시에 선진당 때문에 또 민주당이 또 어부지리 온 데가 있잖아요. 충청에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불리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크게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왜 이제 제3당을 하느냐. 왜냐하면 왜 많은 의원들이 새정치에 탈당해서 어려운 길을 가느냐. 새정치연합의 주류, 지금 더불어민주당 가지고서는 제1야당을 해도 정권 교체는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다고 봐야죠. 당장의 총선만 보고 탈당해서 창당한 것은 아니다. 저도 오늘 회의석상에서 들었는데 그냥 그것이 논리는 맞지만은 현실성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건 좀 이미 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제 200석을 넘어서 개헌선 또는 180석, 200석 또는 180석을 넘게 되면 그야말로 입법 독재를 할 수 있잖아요. 뭐 그걸 막아야 되는 것이 야당의 어떤 야권의 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 근데 이제 여당이 말하자면 어부지리를 뭐 10석 정도 얻는 게 아니라 뭐 30석, 40석 얻겠다고 되면은 뭐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10석, 20석에서 야권 분리했던 것은 과거도 그랬던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제 3당의 취지가 말하자면 그 당장의 총선 이상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야권 주류를 가지고서 정권 교체할 수 없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정권 심판뿐 아니라 야권 재편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죠. 3, 40석까지는 안 되고 또 이제 제3당 후보가 반드시 야권 후보만 다 이렇게 먹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승양표도 가져가기. 여승양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결과를 보고서 그런 결과는 안 올 것이다. 단순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가 아니라 제3당 후보가 딴 표 중에서는 1번 표도 많이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통진당 후보는 1번 찍을 사람이 찍는 표가 아니잖아요. 그건 다르다고 봐요. 통진당은 완전히 그 야권표 가지고서 불리한 거지만은 요번은 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선거연대로서는 난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리고 뭐 시간도 시간이고 간에 지금 이게 제3 과거에도 뭐 이회창 선진당 같은 게 있었지만 그다음에 충청도하고서 서울에 몇 군데라도 후보를 못 냈다고. 이번엔 공천시망대가 그 TK하고 부산에 TK 빼고서는 굉장히 많아요. 수도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지난번에 뭐 통합력이 나왔을 때 엄청난 항의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가 요번만 선거가 아니잖아. 대선을 별도로 하더라도 2년 후 지방선거 있고 그 다음에 총선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 느끼는 것은 그 양대 정당의 공천 문턱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그런 사람들이 아마 좀 이번에 공천 문턱이 낮으니까 뭐 그런 여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망을 이걸 당 지도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난번에 아주 여론이 굉장했었어. 당대당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서명하고서 뭐 지역구 놓고 누구 주고 그건 불가능. 그건 현재 당론으로서 불가능하다고 정의된 바는 아직 없지만은 안철수 대표는 불만하고 이제 김한길 선대위원장은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오늘 나온 거죠. 그러나 제가 뭐 내 의견이라기보다 판단하기에 그렇게 당이 그쪽으로 의견 모으기는 어렵다고 봐요. 특히 무엇보다도 수도권의 우리 현역 의원들이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뭐 3당을 각오하고 다 뭐 이구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병호 뭐 있잖아요, 많이 김영환 뭐 이런 그 사람들이 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다가 더민주가 다 말하자면 일종의 자객공천을 이미 다 했어. 자객공천. 표적공천 이미 다 했어, 이미. 그래서 완전히 열받았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저희에게는 다 뭐냐, 우리를 교란시키는 거다 하는 그렇게 격앙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표적공천하고 그 다음날 통합을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갖고 놀겠다는 거겠지만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그래서 김정인 대표에 대한 어떤 저항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당사자가 그래, 당사자가. 수도권에. 그러니까 우리 뭘 하겠다는 거예요. 수도권 해당자들이 그냥 격앙되어 있는데 연대를 뭘 합니까, 우리가? 뭐, 나는 좀 어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런 좀 문재인 대표하고 좀 그런 것이 있는 건 좀 일이 좀 드문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뭐, 그런데 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을 장악한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보인다는 뜻이죠. 과연 장악했느냐. 그 별개 문제고. 그리고 뭐 또 주류 강경파 주류 이른바 뭐 친노를 다 제압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가장 극단적인 모양을 보였던 것이 주승용 대 정청래 아닙니까요? 주승용 의원 탈당해서 우리 원내대표잖아. 그 정청래 의원은 거기서 컷오프에 나갔나요? 그게 아니잖아. 어저께 뭐 같은 행사에 이제 완전히 정청래 의원이 거의 주주가 왕주주 아니야? 난 그걸로 볼 때 나는 뭐 더민주가 과거의 새정치 주류에서 크게 바뀐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일 뿐이다. 보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안철수 대표가 착시 현상을 또 일으키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도 그랬지만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김정인 박사나 저나 뭐 1년 내내 결과적으로 거짓말한 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착시 현상을 준 거죠. 근데 뭐 나는 뭐 안철수 대표는 뭐 그런 카리스마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뭐 착시 현상 일으키기 위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지는 않다고 봐요. 뭐 자신이 좀 부족한 어떤 정치적인 뭐 내공이랄까 뭐 이런 거 이문사회적인 뭐 지식이 내가 좀 풍부하니까 뭐 이런 걸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나한테 도움을 청한 거로 봅니다. 그러나
김정일 박사가 리드하는 거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더민주가 과연 과거 새정치 주류 위주의 새정치에서 과연 바뀌었다 볼 수 있느냐? 나는 좀 유보적입니다.